어, 자리가 없어서 서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행사할 수 있는 장소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되면은 저희가 이제 공주에 짓고 있는 본사에 1,500명 들어가는 강당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지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모시고 또 여기 종안 인터체인지에 거기에 또 한 5,000명 들어가는 강당을 같이 짓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큰 강당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시면은 이제 다 앉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서 계시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도 없는데 와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애터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메이저 언론에서까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정말 광고비 한 푼도 안 들이고 이렇게 이제 광고 나갈 수 있다는 거 정말 기대했던 바고요. 언젠가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그래도 이 다단계 분야에서 정말 착하게 해왔던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사자성어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정선상약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선한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그래서 항상 정직하게 하자. 그리고 착하게 하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착하고 정직하다 보니까 이제 공짜로 이렇게 방송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우리가 화장품 같은 경우 이렇게 좀 팔리려고 하면 광고 엄청 때리죠. 그리고 막 여성 잡지, 뭐 명품 잡지에 막 도배를 합니다. 그 인쇄비라든가 그 모델료 전부 다 화장품 값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이 모델료, 인쇄비, 뭐 광고료 한 푼도 안 쓰고도 화장품 판매에서 지금 5위까지. 우리 밑으로 보면은 막 광고 많이 때리는 그런 유명 브랜드들 쫙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올라가다 보면 이제 맨 위로도 갈 수도 있겠죠. 뭐 안 가면 말고 뭐 뭐 그냥 뭐 우리끼리 그냥 뭐 좋은 거 싸게 쓰면 되는 거죠. 뭐 꼭 1등 해야 되나요? 우리 뭐 5위 가겠다고 막 목표 정해놓고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또 저런 걸 발표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또 애터미가 5위까지 됐다고 이렇게 쫙 발표도 해주고 어떻든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뭐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정말 가보자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가서 들어는 줄게 내가. 그런데 내가 절대 다단계는 안 한다. 물건 쓰나 봐라. 이러고 지금 이제 몇 분이 버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같이 가서 들어보고 문제점 딱 찾아가지고 말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도 좀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요, 여기 성공자가 되셔가지고 자기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자기 뭐 어머니가 아니면은 뭐 와이프가 이상한 다단계 빠진 것 같아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내가 현장 가서 들어보고 문제점 찾아가지고 딱 설득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와서 들었다가 자기가 빠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걸로 봐서 오늘 또 틀림없이 어딘가는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도움을 드릴게요. 그런 분들에게 진짠가 가짠가 요거를 판별을 하려면은 잣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잣대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별을 하려고 하면은 잣대도 없이 앉아가지고 내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재봐야 되겠다 이러면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잣대를 하나 드릴게요. 그 잣대를 가지고 딱 재보세요. 그리고 다른 다단계 가가지고도요, 그 잣대 써먹으면 돼요. 예. 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제품들을 팔고 있는데, 요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제품인가, 아니면은 내가 평소에 쓰던 건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기 뭐 치약, 칫솔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샴푸부터 시작해서 스타킹도 있고, 뭐 여기 머리 감는 거,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예. 이게 여자분들 자존심 올리려면 머리 뽕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얼만큼 뽕이 올라가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달라지는데, 보통은 이걸 감아가지고 이제 헤어 드라이어로 막 이거 한단 말이에요. 예, 하는데, 이거는요, 그냥 요거 전기 꼽아놓고요, 이 안에다가 몇 초만 딱 넣어놓으면요, 금방 이게 뜨거워져요. 그럼 돌돌돌 말아놓으면 돼요. 예. 그러면은 막 이거 감으면서 막 헤어 드라이어로 막 늘리고 막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런 거 좋은 거 있단 말이에요. 집에서 쓰던 것보다도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각 센터에도 하나씩 이렇게 지금 비치를 해놨으니까 센터에 가서 직접 한번 이렇게 말아보세요. 말아보면은 이거 정말 우리 집에서도 좀 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좀 올리려면요, 외모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머리도 그냥 잠자고 나온 그대로 그냥 쭉 늘어지고, 옷도 그냥 뭐 몸빼 입은 사람은 없지만 몸빼 비슷한 거 그냥 헐렁한 거 아무렇게나 입고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정말 뭔가를 하는 사람 같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성공자들은 다 또 그렇게 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쓰던 건데 훨씬 편하게 개선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하여간 여기 뭐 치약, 칫솔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냄비 쓰던 거고, 뭐 이런,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그래요. 그 햄처럼 불량식품을 애터미가 왜 파냐고 막 하더라고요. 불량식품이면 갖다 팔겠어요? 햄이 어때요? 이게 맛있긴 하죠. 근데 만들 때 좀 조금 꺼림직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먹이기가 좀 멋이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돼지고기를 가지고 좀 제대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 손자가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손자한테 먹이려고. 예.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가격도 비싸지도 않아요. 다른 거하고 비해서 좋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막 없어서 못 파는 요 다시마 간장, 된장은 아직 못 찾았어요. 예, 된장을 10년째 찾고 있는데, 제가 딱 기억하고 있는 된장 맛이 있어요. 그 맛이 안 나와. 그 빛깔도 안 나와. 그런데 이 된장은 다시마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꼭 조미료가 안 들어있는데도 조미료 들어있는 것처럼 정말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저 반찬 솜씨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냥 무 같은 거 척척척 이렇게 썰어 넣고요, 거기에다가 맹물에다가도 그냥 간장만 부어가지고 끓이면은요 아주 맛있는, 그러니까 남편들한테 그동안 음식 못한다고 구박받았던 분들, 요 간장 하나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콩나물 무칠 때도요, 이 간장만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맛있는 간장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마늘이나 조금 좀 다져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콩나물 무쳐 놓으면요, 콩나물도 이거 하나 가지고도 너무너무 맛있게 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를 싫기 전에 저희 집에서 물리도록 먹어봐요. 음식이라는 건 한 번 먹어보고 맛있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은요 몇 달을 먹어본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또 찾고 하는 이런 제품들 위주로 저희가 실른단 말이에요. 어떻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다 잘 아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김 하나도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예. 이 김을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요,
정말 온 동네 김들, 마트, 백화점, 무슨 생협 이런 데 가가 다 찾아가지고 김이라는 김은 이만큼 싸놓고요. 정말 몇 달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찾아낸 김이 바로 올리브유로 구운 이 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마트에서 팔던 가격보다 비싸지 않게 팔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김을 먹다가 다른 김들을 먹어보면 못 먹겠어요.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무슨 김이 맛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또 있어. 보면은 좋은 걸 줘도 좋은지도 모르고 그게 그거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김 맛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이 김 먹어보면은요, 다른 김들 먹기가 힘들 만큼 그만큼 제대로 된 김을 우리가 이렇게 싣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파는데, 자, 여러분들 어차피 이것 때문에 주머니에서 돈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매달 몇십만 원씩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품질이 좋으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품질 좋으냐 따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뭐 오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우리 제품 강사가 나와서 들어보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써보고 먹어보고 발라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품질이 마음에 안 들면은요, 쓰던 거라도 반품을 하세요. 100% 환불해 줍니다. 100%. 예. 제발요, 좀 유통기간 안에는 좀 가져오세요. 가끔 어떤 분들이 있어. 선물 받았대. 근데 농자구에다 올려놨다가 유통기간 지난 것을 반품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상담실 직원이 회장님 이런 것도 해줘야 되냐고 막, 그래서 제가 해드리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법적으로 안 해줘도 되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걸 들고 와서 반품해달라고 하겠냐. 응? 그 반품해달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쪽팔리겠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말고 해줘. 아마 오늘 전기료 못 내가지고 그거라도 해서 돈 받아갖고 전기료 내려고 할지도 모르니까 가스비 오늘 떨어졌을 수도 있어. 냉골방에서 자느니 그 돈이라도 내드려. 자, 우리가 그냥 어려운 사람들 그냥 돕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제품을 선물을 받았던 한번 샀던 뭐 했던 분인데 좀 도와드린다고 생각하고 하라고 이렇게까지도 해주거든요. 그리고 반품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제발 좀 쓸만큼 쓰고 반품하세요. 예. 그리고 어디 다른 병에다가 좀 덜어놓고 반품을 하든지. 예.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거 버려야 되고 폐기 처분하면은 공해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좀 쓸 만큼 쓰고, 오늘 이제 잘 오셨잖아요. 보면은 오늘 이제 평생 화장품 공짜로 쓰는 법을 배우신 거예요. 예. 다 쓰고 나서 조금 남았을 때 그냥 이렇게 이제 또 교환을 하거나 반품을 하면은 돈 받아갖고 또 사가지고 거기다가 조금 남긴 거 이렇게 하고, 예, 그렇게 해봐라 잘 사는가.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없어요.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착하게 대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착한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그렇게 반품을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은 막 반품률이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 회사가요, 평균, 우리 업계 평균 3% 4% 정도는 반품률이 있어요. 백화점에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0.15, 0.12 반품률. 그러면요, 보통 20분의 1밖에 안 돼요. 업계 평균에. 예. 저는 참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정말 정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회사 내가 이렇게 계속 반품해서 공짜로 써가지고 망해버리면은 이제 다시는 이런 물건 쓸 수 없으니까 나만 손해야. 그러니까 절대로 안 해. 근데 있긴 있었어요. 내가 기억에 여수에 한 분이 있어서 그래갖고 6번을 받고 갔어. 그것도 세트로. 예. 기록이 다 남아요. 전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회원도가 몇 번 받고 갔다 쫙
보고가 올라왔어. 6번까지 바꿔가는데요. 그래갖고 그분한테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라.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든 써보려고 그렇게 쓰고 또 쓰고 했는데 만족이 안 되셔가지고 또 반품하고 그래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또 써보시려고 하고 얼마나 우리 제품을 애용해 주시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런데 마음에 안 드셔서 그렇게 반품을 했으니까 죄송하다고 그분한테 더 이상 이렇게 고생을 시켜드릴 수가 없으니까 죄송하지만은 탈퇴를 좀 해주시라고. 저희는 끝까지 해도 만족을 못 시킬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가지고요 탈퇴 처리가 됐어요. 그런 경우가 정말 오래전에 회사 초창기에 한 번 있었고요. 그 뒤로 뭐 그런 분들 제가 기억에 남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뭐라고 안 해요. 기록만 남아요, 그냥. 하여간 이제 뭐 만족스럽지 않으면은 또 반품을 해야죠. 당연하죠. 어떻든지 간에 이제 이렇게 반품하면 되는 거니까. 자, 샀다가 손해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또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전에 쓰던 것보다 비싼지 싼지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머리가 없는 분들이 있어. 자기가 맨날 쓰던 거를 이렇게 쓰면서 더 좋은지 맛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 우리가 좋은 거 만들었는데 잘 모르면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싼지 싼지도 모르겠대. 그럼 우리가 어떡하냐고. 싸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전에 내가 얼마에 사서 썼는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품질이면 내가 만족을 하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끔은 없어. 그래가지고 모르겠는데 이런다고 나 환장하겠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모르겠대. 좋은지 모르겠고 싼지 모르겠대. 왜 모르냐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를 써 보는데, 돈을 벌고 안 벌고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내가 전에 쓰던 것보다 이거를 쓰는 것이 이익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람은 소비자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손해날 거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할인 매장을 가든 백화점을 가든 로드샵을 가든 인터넷 쇼핑몰이든 TV 홈쇼핑이든 사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고 그 다음에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싼 것 같다. 그러면은 사는 순간에 내가 이익이에요, 아니에요? 이익이죠. 그게 소비자 이익의 원칙이에요. 애터미 제품을 쓰면은요, 평균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는 절감이 된다 하는 겁니다. 특히 화장품, 여성분들 엄청 비싸죠? 그렇죠? 크림 하나에 막, 남자분들은 몰라. 여성분들이 가격을 얘기를 안 해줘. 그래서 그냥 하나 다 쓰는 거야 그러면서 뭐 이렇게, 남자들이 화장품 가격 잘 모르니까 그냥 남자들이 알면 기겁할 만한 그런 가격대인데, 우리 제품은 기겁 안 해요, 보면은. 그래서 자, 우리 제품을 이제 쓰면은 화장품 값만 해도 10만 원, 20만 원, 많게는 30만 원이 절감이 된다 하는 거예요. 쓰는 것만으로도. 자, 그 다음에 내가 혼자 이익을 볼 거냐 아니냐, 다른 사람도 쓰도록 해서 생활비를 절감하고 이익을 보도록 할 거냐 안 할 거냐, 요것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럼 나만 쓰면서 나만 이익을 보면 되겠다. 그럼 소비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도 좀 전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전하시면 돼요. 남한테 피해주거나 욕먹는 일, 피해주는 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내가 쓰고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거를 전달을 하면 다른 사람도 피해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분명히 내가 이익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전해줬는데도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냅둬. 할 수 없어, 그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정말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거 써.
전에 난 얼마짜리 썼는데 지금 이거 쓰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데 매달 얼마씩 절감이 되네. 너무너무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쓰고 또 그 다음으로 전달이 되고 전달이 돼서 이게 소비자가 많아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광고비, 홍보비 대신에 수당이라는 걸 준다 하는 거예요. 사업 설명 끝. 요게 다예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잣대가 뭐냐면은요, 내가 평소에 쓰던 것인가, 그걸 봐야 돼요. 자, 두 번째가 품질이 좋은가, 내가 평생 써도 되겠다. 요즘 인생이란 말 붙이죠. 인생 화장품, 인생 샴푸 뭐 이런 말 붙이잖아요. 예, 내가 평생 써도 될 만한 품질인가. 그 다음에 가격이 전에 쓰던 것보다 싼가. 요 세 가지를, 이 세 가지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딱 잘 재봤는데 아니다 싶으면은, 그러면은 소비자 안 할 거잖아요. 바보 아닌 이상. 그럼 사업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터지느냐? 분명히 이 세 가지에 만족을 못해. 전에 안 쓰던 거야. 듣도 보도 못한 것일 수 있어. 옛날에 막 자석료 같은 거 있죠. 예, 전기장판에다가 자석 붙여놓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것이 예를 들면은 어디 가면 10만 원이면 만들어요. 예. 근데 330만 원씩 받아. 막 효과가 있다고 그래. 자,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그런 사람을 몇 사람 데려오면은 당신이 얼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피라미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만은 다단계 사업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거든요. 변하는데 맥을 딱 짚어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찾으면은요,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10대 부자, 20대 부자 중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김범수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예. 그렇죠. 뭐 카카오 뭐 하고. 근데 그 친구는요, 뭐를 했냐면은 대학 다닐 때도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당구 치고 막 잡기 이런 거 아주 선수했대요. 능했대요. 근데 뭐 했어요? 주로 게임 개발하고 뭐하고 막 이런 거 했죠. 예.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13위인가 돼요. 부자 13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은 무슨 제조업을 해가지고 큰 기업을 만들어야 재벌 2세, 3세가 돼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10대 재벌 안에, 20대 부자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권혁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부자 순위 한 10위에서 왔다 갔다 해요. 한때는 4위까지 올라갔어요. 권혁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대한민국에서 부자 4위까지 했다니까요. 지금은 한 10위인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의 가격이 막. 근데 뭐를 했냐면요,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요, 막 중국 막 이런 데 엄청 판 거예요. 자, 이런 신흥 부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해. 옛날에는 막 천석군, 만석군 이런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니까 뭔가 막 제조를 해가지고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확 부자가 되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상한 우리 애들 보고 막 하지 말으라고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막 10대 부자, 20대 부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 부모한테 물려받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 한국이 절반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절반은요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가지고 부자들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부자 될 가능성이 있죠. 할아버지가 재벌이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안 계세요. 예. 그래도 여러분도 부자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잘 짚어서 새로운 분야로, 말도 안 되는 분야지만은 다 게임하면은 얘들 다 버린다고 하는데 그 게임을 가지고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큰 공장을 짓는 재벌 대열에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도 부자가 돼야 되겠죠. 될 가능성이 있죠. 예. 다단계꾼이 되세요. 예. 지금 욕 많이 얻어먹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핵심을 짚어야 돼요. 지금 합법적으로 법으로 합법이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욕을 많이 얻어먹는 불법들이 있어. 그럼 이거를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을 하면은 거기에 기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구별은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막 복잡하지가 않아요. 해는 동쪽에 또 서쪽으로 지죠. 예, 간단해요. 자, 유통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좋은 제품 싸게 팔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준을 다른 데 두지 말고 애텀에서 파는 제품이 좋은가 싼가 이것만 딱 보면 돼요. 그래서 좋고 싸네. 그러면 이거 해볼 만하다. 나도 쓰지만은 다른 사람도 쓰겠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들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바쁘면은 애터미 사업하겠다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런데 지금 막 청년 일자리 문제, 노인 일자리 문제, 그런데 이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화될까요? 앞으로 해결이 돼버릴까요? 심화된다 이거예요. 심화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점점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퇴직금 받아가지고 나왔어. 뭐 하나 차렸어. 근데 망했어. 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 통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뭐 몇 년 안에 70% 망하고 뭐 몇 년 안에 95% 망하고 이런 통계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꾸 가게 주인들 바뀌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 퇴직금 까먹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되게 빚어가지고 한바탕 더 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신용불량자가 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빚도 못 내. 그럼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구제의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왜? 자, 우리는 자본이 없어도 돼요. 무자본 사업이에요. 돈이 있다고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편할 수는 있어요. 차비 있고 차값 있고 뭐 밥값 있고 하면 조금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로얄 클럽에 올라온 분들 중에는요 진짜 밥값도 차값도 없고요, 이거 제품 하나 살 돈도 없어가지고 우리 초창기에는요 이 해모임 빈 박스하고요 화장품 빈 박스가요 버려지는 게 아니었어요. 쓰고 나오면 그 빈 박스를 들고 가서 주문을 받아. 그러고 와가지고요 돈 받아가지고 와서 물건 사가지고 보내줘. 그래서요 초창기에는요 이 빈 박스를 버리질 않았어요. 지금은 막 부자들이 너무 많이 와. 그냥. 예, 진짜 거지 때만 모여가지고도 했거든요. 예, 제가 거지 왕초잖아요. 예, 우리 로얄 클럽 분들 중에는요 진짜 절반 이상이 신용불량자였고요. 예,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자본 사업이다 하는 거예요. 점포 없어도 돼요. 예. 그래서 그리고 경험이 없어도 돼요. 자격증, 지식이 없어도 돼요. 왜? 이런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러 다닐 때는요, 소비자를 만들 때는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업자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세미나에 모시고 와서 앉혀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업자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이 내 밑으로 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시원찮은데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만 계속 오면은 그게 되겠냐고, 일이. 그런데 대개 회사를 하면은요, 사장보다 똑똑한 직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훨씬 똑똑한 사람이 올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셔다가 여기다 앉혀만 놀아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성공한 사람들이 강의하고 회장이 직접 강의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내해줘서 고맙다고,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본인한테 잘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몇 마디 물어보면은 내가 물어보면 내 복창만 터지겠구나, 이런 거 금방 눈치채고, 회사에 직접 물어보든지 아니면 저 왕 스폰서한테 물어보든지 이렇게 해서 알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직적으로 봤을 때는 컴퓨터 상에서는 내 밑으로 딱 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잘 되면은 누가 잘 돼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실력이 있어가지고요, 한 사람씩 잡고 성공을 시킬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그런 실력이 안 된다 하는 분도 희망을 가지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셔다 놓고 앉혀놓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 입이 귀로 들어와도 이쪽 귀로 나와. 귀로 들어가면 어디로 나와야 되냐면 입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흘러나가 머리에 남는 것도 없어. 그런데 어떤 분은 들어가자마자 입으로 막 나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 뭔 얘기하려면 벌벌 떨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이 너무 즐거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막 사람 만나고 막. 그리고 회사에서 예를 들면은 100만 얘기하라는데 500, 1000을 얘기해가지고 도리어 문제되는 사람들도 있어. 과장 광고 하는 사람들, 나는 쫄아갖고 얘기도 잘 못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회사에 사람만큼만 하세요. 예. 어떻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중국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 사람은 막 중국 사람들 친구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그 아들을 딱 데려다 놨더니, 미국 유학파야. 엄마, 이거 나 해볼게. 그래가지고 막 미국의 친구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애터미라고 말이야. 어떡하러 하면서 막 한다고. 나도 영어를 잘 못해. 예. 그래도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어. 예. 그렇다고 내가 스페인어도 하고 포르투갈어도 하고 다 인도네시아 말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해봐야 영어 정도인데 영어 하나 나는 비슷해 보면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사람이 창의력이 있고 상상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고 창의력 교육한다, 상상력 교육한다 그러잖아요. 애들 교육하기 전에 우리 엄마 아빠들부터가 상상력 발휘를 하고 창의력 발휘를 해서 머릿속에 내 조직이 막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 그려지는 사람은 창의력이 있고 상상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창의력으로 성공하고 상상력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지금까지 이 세상이 변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이 쓸데없는 생각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세상이 온 거예요. 전에는 핀잔만 먹었어요. 어이구 4차원 막 헛소리나 하고 있고 막 어이구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막 이렇게 핀잔 먹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농사 지으려고 하면은요, 힘이 세야 농사를 지어요. 그 다음에 산업사회가 오면은요, 기술에 대한 어떤 지식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지식사회가 있었어요. 지금 무슨 사회냐면은 정보화 사회예요. 지금 지식 머리에다 담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디다 담고 다녀요? 핸드폰에 담고 손에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많이 하는 자가 적게 하는 자를 지배했는데요, 지금은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지배해요. 뭐냐면은 손가락이 빨리 움직여야 돼요. 제가요, 저희 집사람하고 뭔 얘기하다가요, 콱콱 막히는 수가 있어. 뭔 얘기를 하고 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옆에서 막 손가락이 움직이더니, 여보 그게 아닌데? 그럼 뭔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깨갱하고 끽소리도 못해. 얼마나 빠르니. 검색의 여왕이에요. 아이고 막 책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달인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겨 먹을 수가 없어. 네. 나도 공부를 안 했는데 분명히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손가락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 다 들고 다녀요. 정보화 사회가 지금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세상이 무슨 세상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세상을 대비를 해야 성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농사짓던 천석군 만석군도 산업사회에 적응을 못하면은요, 저 시골에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산업사회에서요, 열심히 공장 지어가지고 뭐를 하더라도요, 게임 몇 개 만들어가지고 팍 전 세계에다가 막 애들이 막 달라들어갖고 정신없이 해버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대한민국 10등, 20등 부자 안에 막 절반이 딱 들어왔단 말이죠. 50%가요. 50%가 지금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세상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더구나 미모하고 더더욱 상관없어요.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네. 네. 다음 세대는요,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얘기를 해요. 꿈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꿈을 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딱 전해서 이거 나만 쓸 게 아니네? 대한민국 사람 다 써야 되겠네? 대한민국 사람만 써야 되나? 전 세계 사람이 다 쓰게 생겼네? 이 가격, 이 품질이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은요, 지금 세계 최고예요. 정말 우리는요, 기가 막힌 때에 유통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조업 경쟁력이 없으면은 유통한다고 가지고 와서 팔았더니 그 나라에 더 좋은 게 더 많아. 그럼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려요.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이요, 전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한때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일본은 일본의 기술 못 따라가고 중국의 인건비가 낮아서 가격 경쟁력 없어가지고 한국은 샌드위치가 돼갖고 죽어버릴 거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기술력을요, 우리가 다 따라잡았잖아요. 텔레비전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잘 만들어요? 삼성, LG. 그렇죠? 네. 삼성이요, 몇 년째 전 세계에서 텔레비전 제일 많이 팔고 있어요. 냉장고 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요? 옛날에는 GE였어. GE 냉장고, 탱크만한 거. 근데 지금은 삼성, LG가 다 싹쓸이를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잘 만들어요? 삼성. 그렇죠? 예? 한때 조선업 해가지고 지금 막 저 인건비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우르르 몰려갔어요. 예? 선사 회장들이. 그런데 중국 배가 가다가 태평양 한가운데 서버려. 문을 여는데 잘 안 열려 이게. 그래서 막 안 되겠다. 그래도 한국 배를 사야 되겠다. 지금 몰려와가지고 한국이 지금 조선 1위로 지금 탄환을 했단 말이에요.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몇 대 팔리지도 않아, 미국에 비하면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 5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동차 산업은요, 종합산업이에요. 그리고 품질 관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세계 최고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요, 저는 새 나라 거 아니면은 사면은 안 돼요. 몰라서 사는 거예요. 예. 독일, 일본, 한국. 그 중에 고장률이 제일 낮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한국이에요. 현대자동차예요. 고장률이 더 낮아요. 모르셨구나. 네. 저는 자동차 업계에서 잔뼈가 굳은 사람이에요. 17년 동안 자동차 엔지니어링 프레스 가지고 부품 만들던 사람이에요. 제가요, 뉴욕 가가지고요, 디트로이트에 가서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런 데 납품하려고요. 거기에 저 퀄리티 레벨 어떤 건지 막 백과사전만 한 거 이런 거 책 줘요. 영어로 된 거. 여기다 품질 맞춰가지고 오라고 기겁을 했죠, 처음에. 하여간 그거 뭐 어떻게 해가지고든 맞춰가지고요. 납품도 하고 막 호주 쫓아다니고 독일도 쫓아다니고 했었는데, 진짜 품질 관리 까다롭게 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 그게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 미국이나 그때 일본보다도 더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고장률이 더 낮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이 제조업
여기요 세계 최고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최고의 제품을 들고 전 세계로 가서 장사를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자는 꿈을 꾸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드림 소사이어티인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앉아있지만은 내 라인이 전 세계로 쫙 뻗어나가는 이 꿈을, 여기 올라오신 로얄 그런 멤버들 중에 영어 하는 사람 0.1%도 안 돼. 그런데 대부분이 다 해외 라인이 다 뻗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꿀 줄 아는 자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하는 겁니다. 이미 온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것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혼자 잘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됐다 마 차뿌라 하고 이런. 아이고 막 경상도 전라도 막 그 동네 말이 멋있기는 해. 그러죠? 감정이 팍팍 들어가 가지고, 나는 와이프가 경상도거든. 난 전라도인데. 그래서 표준말을요 저기 저 중간에 저기 하동말로 바꿔야 돼. 거기 막 전라도말 경상도말 막 섞여 있거든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좀 왔다 진짜로 좋구만. 아이고 끝내줘 그래 그러면서 아이고 막 됐다 막 차라 막 이렇게. 이 서울말 이거 틀려 먹었어. 희말태기도 없고 막 감정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표준말을 좀 저 밑에 나라 말로 바꾸는 걸로 우리 국민 서명 운동을 한번 하자고요. 어쩌겠어요? 좋아 불죠? 봐, 막 팍팍 감정이 전해지잖아. 나 뭔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 자, 어떻든 우리가 꿈을 꿀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들 세상 답답하다고요?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다른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답답함을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코드 꼽아 등록하고 나머지 알았지? 다 지금 얼마 등록 안 했어요 우리. 막 어떤 사람들은 막 300만 막 이러니까 막 다 됐네 그러는데, 우리 5천만이요 나머지 다 남아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막 인도네시아 갔더니 막 2억 몇 천만 3억이 인구가 다 돼. 베트남도 1억인데 아직 오픈도 안 했고, 중국은 14억이나 되고, 인도는 13억이나 되고, 남미도 가도 그냥 다 하면은 그냥 정말 어마어마한, 러시아도 막 어마어마한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야, 그 땅이 다 내 땅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꿈을 꿀 줄 아는 사람이고, 꿈을 꿀 줄 아는 사람의 세상이 드디어 왔다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하고 미분적분해 해가지고 사는 세상이 아니요. 내 때는 그랬어. 수학을 못 해가지고 인수분해도 못 하는데 선생님은 미분적분하고 막 루트 그리고 막 시그마 그리는데 환장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요 맨날 얻어 터지고, 이거 또 저 학교 다닐 때 열등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해가지고 잘 나갔던 애들 있잖아요. 내 나이 딱 되니까 지금 은퇴해갖고 다 어디로 가고 있냐면 산으로 가. 그래가지고요 저는 그런 걸 못 해가지고요 제가 무역학과인데요, 무역부장님하고 딱 면접 시험을 봤는데 영어 해봐 그러더라고. 못했어요. 영어도 국내 영어부로 가. 그래갖고 샘플 가방 들고요 여름이면은 그 더운 대학교 때, 겨울이면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저는 샘플 가방 들고 정말 시장으로 뛰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왜? 앉아가지고 쭉 책상에 앉아서 머리 쓰면서 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현장을 뛰었거든. 그런데 그런 세상이 와버린 거예요. 장사꾼 세상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고등학교도요 못 들어가고 재수해 갖고 들어갔는데 그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 못 따라가겠더라고. 그래서 또 1년 낙제. 진짜 쪽팔리게요. 친구들은 여기다 3자 붙이고 다니는데 나는 1자 붙이고 다니고, 졸업해갖고 머리 다 길렀는데 나는 그때 빡빡머리로 다니고 진짜 쪽팔리게 살았거든요. 대학도 가기는 갔어. 야간대학으로 해가지고 전국의 미달인 학과 겨우 찾아가지고 들어갔어요. 미달이니까. 그래갖고 어영부영 하면서, 그때 아버님 또 회사가 망해가지고 또 그냥 알바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야간대학 겨우겨우 졸업을 했는데, 그래도 그때 현장을 뛰었기 때문에 시대가 와서 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케팅 시대를, 장사꾼 시대를. 그래서 여러분, 시대의 이 파고를 탈 줄 아는 것이 성공의 실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무슨 지식이 들어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요. 지금 여기 대부분 공부 못했잖아요. 왜? 학교에서 보면 공부 잘하는 놈 몇 놈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몇 사람 빼놓고는 공부 못했어. 정말 다행인 줄 아세요. 정말 다행인 줄 아세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정말 감사하고 삽니다. 이게 수학 못하고 영어 못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자, 공부는요 나중에 해도 돼요. 네. 그래서 또 뭐 평생 이렇게 책 보면서 살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꿈의 세상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20대 청년 실업자들 몰려올 수밖에 없구나. 그 다음에 저기 노인 일자리 없으니까 이제 50대부터 시작해서 70, 80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30년씩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또 일하려면 또 몰려오겠구나. 그 다음에 AI 시대가 되고 팩토리 오토메이션이 되고 오피스 오토메이션이 되니까 로봇가 일하고 컴퓨터가 일하니까 이제 전 세계 어디에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를 하느냐? 무자본 사업, 무점포 사업인 이 유통을 하게 된다. 왜? 생필품 쓰는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죠. 아무리 AI 시대가 오더라도 세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머리 감아야 돼요? 안 감아야 돼요? 화장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최소한 100년 동안은 안 없어져.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는 충분한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오늘 앉아서 들어보시기 바래요. 자기 틀을 가지고 이 다단계 이것들 뭐라고 사기친가 보자. 그러고 듣고 앉았으면은요 들릴 것도 안 들려. 새로운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원칙을 가지고 보자. 생필품? 그렇지. 누구나 쓸 수밖에 없지. 자, 품질 좋고 가격 싸면은 누구나 쓰겠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전해주면은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겠구나. 시대의 흐름이네. 나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걸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래 체질에 안 맞대. 체질을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시대에 맞게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체질이 맞아서 샘플 가방 들고 뛰었겠어요? 그때는요, 그 사무실에 앉아서 에어컨 밑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웠는데요. 저 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뛴 거예요. 네. 자, 체질에 안 맞더라도 여러분의 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난은 체질에 맞으세요? 진짜 체질에 안 맞는 게 가난이잖아요. 나 가난이 체질이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서민적인 게 좋아. 개뿔을 좋기는. 나도 서민 해봤어요.
월급쟁이 17년 하다 나와가지고 인터넷 백화점을 차렸어. 그래가지고 쫙 했는데 이거 저 광캡을 안 깔려가지고, 그리고 아줌마부터 손가락이 안 움직여 너무 빨리 차렸어. 그래가지고 3년 하다 망해가지고요, 진짜 월세방 가가지고 50만 원짜리 월세방에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3년을 거기서 살았어. 응? 근데요, 그 동네 사니까요, 왜 그렇게 골목이 시끄러운지 몰라. 맨날 싸워. 보면은 악다구리 쓰고, 그 서민 동네는 그러더라고. 응? 그리고 어느 날 막 옆집 아저씨가 술 먹고 막 그 우리 집 문 앞에다 대고 막 오줌을 펄펄 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저씨 이거 오줌 싸면 안 되지 그랬더니, 야 임마 너 뭐야 자식아, 너 여기 살지? 막 그러면서, 너 새끼 너 잘난 놈도 아니라 이거야. 여기 사는 놈이 뭐 잘난 척하냐 이거야. 그래가지고요, 그때 제가 입을 꼭 다물고요, 권위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침묵이 인격이에요. 적어놓으세요. 자, 다시. 권위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침묵이 인격이다. 내가 얘기했는데 안 들어먹는다고 악다구리 쓰면은 인격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을 꼭 다물고, 네. 그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청계산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 동네를 떠난다. 그래가지고 쫙 둘러봤어요. 남향으로 어디가 좋은지 딱 찍었어요. 제가 곧 그 동네에 살고 있어요. 예, 과천 선바이역 뒷골에. 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그때부터요, 제가 그 동네를 계속 돌아다녔어. 그리고 부동산에 가가지고 혹시 땅 나온 거 없어요? 집 나온 거 없어요? 근데 살긴 의사냐, 50만 원짜리 월세방 살면서 계속 거기는 다 몇십억씩 해 집들이. 그런데 계속 가서 물어보고, 다른 사람들은요 제가 그 동네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또 만나면은요, 아이고 선생님, 회장님,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오줌 펄펄 싸는 동네하고 다르더라고. 응? 서민 하지 말아요. 서민. 개뿔을 좋아 서민. 이런 거예요. 응? 자, 활을 쏘는데 맞출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활을 탁 쏴. 화살을 쐈어요. 그리고 쫓아가서 관역을 그려. 그리고 맞았다 이렇게. 원래 서민이 자기 목표가 아니었어.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서민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나는 서민이 원래 목표였어 이런 것처럼, 나는 서민이 좋아 그러면서 맨날 막 삶이란 무엇인가, 그 마음을 비우고 이런 글 좀, 그런 글 좀 제발 좀 올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오늘의 운세 같은 것 좀 올리지 말고, 개뿔을 그런 운세만 바라보고 있냐고. 자기가 어디다가 관역을 그려. 나 잘 사는 사람이 되겠다,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화살을 쏘다 보면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래도 관역을 그려놓고 쏴야 어느 순간인가 맞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 마음을 왜 비우냐고. 마음 비우지 말아요. 마음을 비우면 편해진다고 그러는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비우기는 개뿔을 비워. 찌르면 나와요 안 나와요? 막 억울해가지고 비웠다고 했는데 옆에서 찔러대고 남편이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그 비웠던 것이 속에 깔아앉아 있다가 다 올라가. 내 이놈 팔자가 말이야. 어쩌다가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말이야, 매 이렇게 하면서 속에 거 비워졌어요 안 비워졌어요? 하나도 안 비워졌어. 그러니까 나는 성공자가 되겠다 하고 마음 비우지 말고 목표를 딱 정하고 하면 되는지, 방법을 찾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마음 비운다는 고상하고 서민적인 얘기 좀 올리지 말고, 특히 오늘의 운세 좀 올리지 말어. 그거 지우느라고 힘들어 죽겠어 그냥. 뭐 어디 누구 만날 운이고 뭐 오늘은 뭐 해야 되고, 쓸데없는 소리들 좀 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 요소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 써보면 좋은지 나쁜지 비싼지 판단할 수 있는 머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줬고, 그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 되는 거지. 그냥 운명이라고 얼어 죽을 개뿔. 마치겠습니다.